네, 한 주 만에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2600선에서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이분과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한 주 만에 그래도 저희가 가슴을 좀 쓸어내리면서 시장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도 어느 정도 잦아졌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2600선 위에서 또 시작이 됐어요. 먼저 오늘장의 분위기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들이 좀 진정이 되었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도 좀 일부 내려놓으면서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2600선을 넘어서는 그림들, 그리고 장중 내내 2610선을 지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눈에 띄는 것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1000원 이상 순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5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했다는 점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경제 지표들 결과에 따른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시장은 지난주 2400을 장중에 깨는 흐름에서 일단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지수 레벨까지 회복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2600선을 회복한 상황에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한 주 마음을 아예 놓기는 이른 것 같은 게요. 또 이번 주는 우리나라는 광복절 연휴가 있는 주기도 하고요. 미국의 CPI, PPI 같은 또 데이터 발표 있습니다. 이거 앞두고 좀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할까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후퇴했죠.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공포가 얼만큼 들어왔나, 어느 정도 들어왔나를 생각해 보시면 딱 지난주 목, 금, 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반 정도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오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샤무이 법칙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공포 심리를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고 안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맞는데, 경기 침체가 거의 기정사실화될 정도의 공포감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는가? 그런 것들은 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경제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번 주 PPI, CPI는 좀 시장이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P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변화율이 6개월 만에 둔화되면서 2%로 다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CPI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컨센서스 예상치는 헤드라인 CPI는 정체, 코어 CPI는 약간 둔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좀 안정되는 상황에서 15일 날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물가 안정 플러스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경제지표 결과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예상보다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고요. 하지만 지난주의 극심했던 경기 침체 공포 심리는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다시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좀 등락 과정을 통해서 상승력을 높여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긍정적으로 돌아주고 있지만 우리만의 힘으로 뭔가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 살짝 어려웠거든요.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니까 같이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글로벌 증시가 꺾이면 같이 좀 힘이 빠질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그중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요. 이건 일단 끝인지 아니면 시작인지 아직 여전히 존재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일 공포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엔캐리 규모가 얼마고,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청산되었는지 정확한 수량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을 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어떤 기관에서는 75% 소화됐다, 어떤 분들은 뭐 아직까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최근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뭐 정점을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엔화에 대한 베팅 그리고 수급 규모를 좀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을 좀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5주 전만 하더라도 엔화 매도,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갈 거야다라고 베팅을 한 쪽은 18만 4천 계약이었습니다. 그럼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이 매도 규모가 1만 1,000계약으로 줄었거든요.
딱 5주 만에 17만 3천 계약이 줄었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6만 계약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 매도가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주 8월 7일 날 BOJ 부총재가 금리 인상을 조금 자제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시장 수급 압박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9월 20일 BOJ 회의 전후 그리고 9월 18일 FOMC 전후 시장 상황들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8월 한 달 동안은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담은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엔화 순매도 포지션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급락장의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회복력이 살짝 더딘 건 아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일단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이번 주에는 저희 안도랠리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오늘 2600선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면은 2630선이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갭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무조건 간다라는 것보다도 2630선 안착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2700선까지는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그림이라서 2630선 회복 안착, 이 와중에 외국인 수급 변화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밀려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시장이 폭락하거나 아니면 레벨이 뭐 크게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2650에서 2500에서 2530선 지지력 확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레벨에서 반등을 이어가게 된다면 2700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2500선 초반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밀리면 사고 지금 반등을 좀 더 이어간다고 한다면 조금 갖고 계신 종목들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 요인들이 남아있고 이번 주 미국, 중국 주요 경제지표들 발표들이 앞두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장은 등락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켜봐야 할 데이터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630선 안착 여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등락을 거듭하더라도 우리가 전략을 잘 챙긴다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2500선 초반에서는 또 담아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증권가에서 지난주부터 이미 낙폭의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좀 사더라. 비중 확대할 타이밍이다라는 얘기했는데 그러면 같은 의견이신 거겠죠? 지금 코스피 2600을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장중 저점 대비 220포인트가 넘게 올라온 겁니다. 제일 고민스러운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장이 급락을 보일 때 잘 담아놓으신 분들 같으면은 좀 수익이 나시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여기서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시겠죠. 일단은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큰 고민 없습니다. 지금부터 사셔도 됩니다. 다만 분할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많으시면 지금 일단 발을 담그고 10%든 뭐 15%든 그리고 밀릴 때마다 주식 비중 늘려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은 뭐 주식 비중이 많으셔서 지금 시점에서 들고 가도 되냐, 아니면은 여기서 더 밀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실 텐데, 만약에 2630선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보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밀리면은 조금 더 싼 가격에서 비중을 조금 더 수량을 확보하신다는 전략이 조금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금 보유 여부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사서 밀릴 때마다 산다라는 컨셉,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거꾸로 반등할 때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하고 좀 밀리면은 그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좀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길게 보면은 대신증권에서는 2900선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올해 안에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뭐 장중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밀렸다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요 단기 흐름에 따라서 주식 비중에 따른 좀
투자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또 가장 고민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뭘 살까가 네, 될 네. 텐데 최근에 2차 전지나 엔터나 게임 같이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쪽은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빈지 표가로 오르는 쪽인 것도 있는데 네. 투자 메리트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워낙 많이 빠져 있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들이라서 네. 좀 되돌림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도 뭐 2차 전지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업종들 워낙 소외되었고 낙폭과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흐름들이 장기화될 거다. 이제 반등했으니까 더 올라가겠지라기보다는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한번 열어놓으시고 저항대가 어딘지 직전 고점은 어딘지 확인하시면서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여부가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보다는 낙폭과대 소외주들이 반등 시도가 순환매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외주의 반란과 관련해서는 너무 욕심내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확실히 숫자로 증명하는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적이나 수출주, 대표적으로 화장품, 음식료, 반도체, 자동차, 전력기기, 수출 관련한 데이터 나올 때마다 또 네. 시세가 튀어가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는 조정 때마다 기회로 삼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종목들, 업종들 굉장히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되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전력기기도 이번 등락을 통해서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은 좀 덜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화장품하고 음식료도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는 등락이 있을 때 이들 업종들을 중심으로 종목들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중심을 잡아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낙폭과대주들은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다가 좀 일시적으로 나갔긴 했지만 다시금 실적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을 바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 반도체, 자동차, 기계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같은 이런 업종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업종이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걸까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바이오나 조선을 네. 우리가 좀 중점으로 보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강력하게 이게 네.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워요. 테마 장세 언제까지 가는지 차기 주도주는 도대체 어느 쪽인가요? 일단은 차기 주도주라고 한다면 시장이 불안할 때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시장이 불안할 때 같이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이다가 네. 시장의 흐름들을 그러니까 반등을 주도하는 업종들이 네.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반등이 좀 나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전에 급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업종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이오 조선 지난주 급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다시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4분기 상승 추세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그리고 뭐 음식료, 화장품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는 조선은 아직까지는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약해진 상황이라서 일단은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반도체, 자동차에 집중하시고 기계업종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종목들 그동안 주도주였지만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남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 아직까지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순환매 나오는 흐름에서 조금 더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기계 쪽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외에도 아까 우리 체크해봤던 낙폭 과대주 네. 그리고 실적과 수출로 증명하는 섹터까지 같이 또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또 증시가 안도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전략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